네, 반갑습니다. 장보팀입니다. 일을 하다가 좀 답답해가지고 바람도 좀 쐴 겸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싱글파파에 대한, 저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안부를 물을 때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얘기로 시작을 해서 거의 뭐 그 얘기로 끝납니다. 사실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가 전부인 인생이 사실 이제 부모가 아닐까. 특히나 이제 저처럼 아기가 어린 경우, 이제 6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 시기 때는 당연히 손도 많이 가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좀 많은 나이대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손을 놔도 된다, 알아서 크겠다 하는 정도까지 갈 거면은 한 초등학교 그래도 2, 3학년 이상은 돼야 최소, 그래야 이제 좀 등하원 같은 것도 혼자 하고 또 학원도 또 알아서 가고 하니까 조금 손이 좀 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지금 이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찌됐든 제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미안해하고 바쁠까봐, 애기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또 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아이 얘기로 시작해서 또 저에 대한 염려, 걱정,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되게 측은하게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적인 약속 뭐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못 보니까. 뭐 아기가 없었다면은 대부분 뭐 야 언제 만나서 뭐 술 한잔 하자,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시시콜콜 뭐 그냥 전화 통화만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더 연락이 뜸해지고, 아예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년 또 2년 뭐 이렇게 한참 있다가, 오랜 시간 있다가 이렇게 뭐 안부 전화 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야, 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너 진짜 불쌍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왜 내가 불쌍하고, 왜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모르니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제 삶하고는 지금 당연히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는데, 전체적인 제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아이를 낳기 전보다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훨씬 더 윤택해졌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포함해서 어떤 건강, 또 제 정신 상태, 또 제 삶에 대한 가치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99% 정도 저는 다 좋아졌어요. 조금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첫 번째로는 뭐 금전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당연히 입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 아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도 그렇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 혼자만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뭐 옷을 사도 제 것만, 밥을 먹어도 내 것만, 그래도 됐지만 지금은 당연히 아이를 먼저 챙겨야 되고, 아이 먹을 거, 아이 입을 거 당연히 챙겨줘야 되죠.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썼던 비용을 아끼고 아이한테 쓰게 되면 오히려 비용을 더 적게 씁니다. 성인들이 입는 옷보다 아이들이 입는 옷이 더 싸고, 성인들이 먹는 것보다 아이들이 먹는 게 더 적거든요. 단순하거든요, 사실. 자, 결혼 전에, 아이 낳기 전에 제가 솔로로 이렇게 살 때는 혼자 제가 오래 살았었는데, 술, 밖에 나가서 노는 그런 이제 밤 문화, 이런 것도 좀 많이 즐겼었고, 그만큼 또 내 치장을 또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비용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소비 지출도 많았었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유흥생활이나 내 어떤 그런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거든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밤문화, 놀아야 되는 것들, 술 먹고 놀고 이러면 못하죠. 아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예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못하죠. 거기에다가 제가 또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다 보니까, 애를 키우는데 제가 술을 막 먹을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술도 못 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를 낳기 전보다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오히려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더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삶은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거를 요즘 들어 다시 한번 계속 느끼고 있어요. 목표가 사실 저는 크게 없었거든요. 내가 뭐가 돼야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냥 막연한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또 아이가 계속 커가는 걸 보고 또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목표 지향적인 삶이구나, 그리고 목표가 있다라는 거는 되게 행복한 거구나, 또 목표가 있다라는 거는 되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원동력이 있어야지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구나, 또 이런 삶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가 누려왔고 또 즐겨왔고 또 이런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단순하게 그게 모든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행복의 기준, 또 삶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의 그런 삶과 아이를 낳고 난 후의 삶은 180도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도 달라지고 또 내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 게 육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게 부모의 삶인 것 같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썩어 빠진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다. 지금 내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없으면 진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옛날에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항상 아이가 지금 너무 잘 자라주고 있고 아픈 데 없이 잘 커주고 있고, 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혼자 양육을 진짜 하잖아요. 누구 하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등원 시키는 거, 하원 시키는 거, 애기 뭐 밥 차려주고 애기 시키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제가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 뭐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힘든 거는 맞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힘든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이한테서 받을 수 있는 이 행복감, 이런 것들은 돈과 어떤 뭐 내 시간과 어떤 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행복을 아이한테서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아깝지도 않고, 그 무엇 하나 핑계대고 싶지도 않고, 그 무엇 하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이다. 그래서 저는 꼭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저는 오히려 권유하는 편이에요. 야, 그거 어떻게 혼자 어떻게 키우냐 막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는, 야, 아이 좀 제발 낳아서 키워봐라, 얼마나 좋은지 아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막 적극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어.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라는 거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삶이 환경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달라진 그 환경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바뀐 이 환경에서, 단지 바뀐 환경에서 최고의 어떤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술 먹고 놀고 연애하고 뭐 밤문화 즐기고 이런 게 저의 행복이었다면,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아이와 함께 하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저한테는 그 전의 행복감보다 지금의 행복감이 훨씬 더 저한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 자체를 아예 해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뭐든 직접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단순히 무조건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독박육아예요. 독박육아. 아니, 독박육아라는 말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도 독박육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도 폭력적인 단어지만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한테도 되게 폭력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독박육아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져요. 그리고 그걸 듣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가가는 말인가.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독박육아, 독박육아. 아, 나 이 소리 너무 싫어요. 각자의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엄마 아빠가 똑같이 맞벌이를 해. 그렇다면은 당연히 가사와 육아를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외벌이를 해. 그러면 당연히 이 외벌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적인 걸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고, 가정에서 가사를 하고 있는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사람은 경제적인 역할, 한 사람은 가사에 대한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저한테는 그게 아무런 해당이 안 되죠. 왜냐면 난 둘 다 하고 있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는 그런 고민 상담을 아예 안 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유부남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가사가 힘들다, 뭐 육아하는 게 힘들다, 뭐 와이프가 이랬니 저랬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 자체를 저한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혼자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가사와 육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독박육아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사람을 뭐 매도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뭐 어떤 뭐 피해자다라는 그런 피해의식, 또 피해 망상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해서 나는 그런 피해의식과 뭐 독박육아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엄청난 무슨 뭐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개념이 엄청나게 바뀐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독박육아라는 그런 폭력적인 단어로 혼자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기 시작을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선택을 한 거니까, 선택을 했든 선택을 하지 않았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삶이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든 탓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건가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지 않나.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중점으로 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쉽기는 하죠. 물론 당연히 아쉽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누려왔었던, 즐겨왔었던 취미활동이나 그런 여가활동 하고 싶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술 먹고 놀고 싶고 밖에 나가서 연애도 좀 하고 싶고 밤새 게임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당연히.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를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었죠. 안 해본 거니까. 가사와 육아를 혼자서 안 해봤으니까.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뭐 아무튼 힘들어요. 뭐 이것저것 하나 뭐 안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힘들고 시간도 없고 모자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그거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다 보니까 다른 행복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커가는, 또 내가 부모라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복감들과 그런
보람, 또 내 삶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느 순간 조금씩 저한테 찾아오면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어떤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복함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라는 걸까 라는 거를 조금씩 지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단편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아,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운 좋게 잘 풀려가지고 저런 소리 찍찍 해대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채널을 오랜 시간 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아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은 절대 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저는 아기 때문에 제 인생이 100% 바뀌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 너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진짜 애 키우는데 진짜 너 개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당신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사무실 들어가서 일해야겠네요.